네, 안녕하세요. 채널 사운드시티의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성비가 좋은 기타 멀티 이펙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페이톤사의 GP100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네, 이 페이톤 GP 시리즈는 사실 지금 200이라고 하는 넘버까지 나왔고 지금 100보다 조금 더 발전한 시스템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저는 가성비, 그래서 가장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이 GP100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기타 멀티 이펙터 계통에서 상당히 가성비 제품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어의 G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눅스 MG 시리즈도 있고 소개해드린 페이톤의 GP 시리즈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인기가 있었던 매트리박스라고 하는 모델도 존재했었죠. 이러한 제품들이 가성비 제품으로서 일컬어지는 것은 기존의 그 가격대 다른 멀티 이펙터들에 비해 사운드 퀄리티가 꽤 양질이고 호환성과 그리고 다채로운 시스템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가성비 멀티 이펙터들은 두드러지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사이즈가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좋아하는 헬릭스나 그 외의 제품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들이 너무 커가지고 기타를 메고서 그 이펙터까지만 들고 다녀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쳐버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은데, 이런 제품들은 기타 앞쪽 가방에만 넣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많이 애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이 베이톤 GP100을 약 20만원 정도의 가격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었고, 다양한 라이브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저도 여러 가지 멀티 이펙터가 존재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겁고 너무 큰 게 불편해가지고 차라리 작지만 내가 원하는 다양한 사운드를 구현해줄 수 있는 이펙터를 찾다가 이 제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무어 G 시리즈나 눅스 MG가 아니었느냐 하면, 눅스 MG 시리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GP100 같은 경우는 기타 앰프도 구동이 되어 있지만 베이스 앰프도 구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캐비넷 시뮬레이터 자체가 IR 파일로서 구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IR 파일을 넣어가지고 소리를 구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어쿠스틱 기타나 클래식 기타에 픽업 연결해도 사운드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기타 종류의 악기들을 다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었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베이톤 GP100의 기본적인 외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개의 큰 풋스위치가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어가지고 와우나 볼륨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스크린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다채로운 조작들을 보여주는 스크린인데, 이 스크린 좀 작은 점이 살짝 단점 중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크린 바로 밑에 3개의 노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조작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바로 오른쪽에는 큰 파라 노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버튼식으로 누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돌릴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여러 메인 조작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작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엑십 버튼과 글로벌, 드럼, 에디트, 세이브 버튼이 있어가지고 역시나 메뉴를 조작하거나 여러 가지 디테일을 저장을 하게 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뒷면을 보게 될 텐데요. 가장 왼쪽부터 인풋 단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인풋 단자를 통해 가지고 기타나 베이스 등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은 아웃풋이 있어가지고 라인 아웃으로 보이죠. 그래서 L, 모노와 R, 스테레오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드 아웃풋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XLR이 아닌 TS 케이블로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억스인 3.5mm 규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별도의 반주 등을 연결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오른쪽엔 역시 3.5mm 규격으로 폰스가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 단자이고요. 그 오른쪽에 바로 USB 단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베이톤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 에디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도 사운드를 조작하거나 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능도 있어가지고 녹음으로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 레이트는 44.1kHz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단에 전원 단자가 있어가지고 DC 9V 500mAh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이톤 GP100의 기본적인 조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V DC를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곧바로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파라 노브를 건드리면 이런 식으로 프리셋이 이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셋은 총 198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F의 영역이 팩토리 프리셋, 그리고 P의 영역이 유저 프리셋으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기본적인 마스터 레벨, 그리고 BPM, 그다음 P, 패치 볼륨, 이렇게 3가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셋의 이동은 이 파라 노브로도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후 버튼, 플러스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테일들을 보고 싶으실 때에는 바로 이 파라 버튼을 꾹 한번 누르시면 이펙트 시스템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파라 노브로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위치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위치를 가면은 왼쪽은 온오프의 여부, 그 다음 중간은 종류의 여부, 그 다음 세 번째는 value 값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더 디테일을 보고 싶으면 여기 파란 노브를 한 번 더 누르면은 해당 이펙터에서 추가적인 밸류 값들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해당 영역으로 이동을 해서 컨트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앰프 같은 경우도 온, 오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들이 주어져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프리앰프단, 그 다음 디스트, 앰프, 그 다음 노이즈 리덕션, 그 다음 캐비넷, 이퀄라이저,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이 정도 선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초창기 화면으로 나가려면 여기 엑싯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초창기 화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두 개의 풋 버튼은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짧게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튜너 모드가 작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모드에 보면 뮤트 할 거냐 아니면 트루러 해서 소리를 내보낼 거냐 볼 수가 있고요. 피치에서 440Hz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짧게 누르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두 개를 동시에 길게 누르면 이렇게 루프 모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버튼으로 레코딩과 재생 버튼이 되고 오른쪽 버튼으로는 정지와 삭제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밸류 값들로 레코드 볼륨과 플레이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중간 노브로는 모드를 결정할 수 있어서 포스트로 갈 것이냐 프리로 갈 것이냐 그래서 루프의 위치를 결정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상태에서도 루프를 눌러서 나가서도 되지만 엑싯 버튼을 통해서도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탭 템포 모드가 있습니다.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 BPM의 영역이 깜빡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속도로 밟다 보면은 BPM이 자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역시나 꼭 누르고 있으면은 탭 템포 모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스톰프 모드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톰프 모드에서는 이 두 개의 버튼을 통해 가지고 현재 프리셋에서 내가 설정해 놓은 이펙트들의 온, 오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엔 디스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딜레이와 리버브가 있는데 제가 왼쪽 걸 짧게 누르면 지금 디스가 꺼져 있고 다시 누르면 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면 딜레이와 리버브가 꺼지게 되어 있고 다시 누르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리셋들을 좀 조절하고 싶다 하신다면 파란 노브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프리셋 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트 단을 보면 첫 번째가 그린 OD라고 해가지고 종류가 되고요. 두 번째가 풋 스위치 FS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풋 스위치 1, 2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S1과 FS2가 있어서 둘 중 어디에 해당하고 싶은지 결정하거나 혹은 아예 오프를 해서 꺼버릴 수도 있고요. 여기 온, 오프를 통해 가지고 작동 여부를 컨트롤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파란 노브를 한번 눌러주면은 별도의 밸류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는 형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톰프 모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이펙터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파란 노브를 꼭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 매니지 시그널 체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 노브로 원하는 이펙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노브로 무브를 하면 해당 이펙터를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경된 프리셋들을 저장하고 싶을 땐 여기 세이브 버튼을 통해 가지고 위를 돌리면 몇 번 프리셋으로 갈 건지 그리고 아래를 통해서 이름을 결정을 하고 세이브를 다시 누르게 되면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펙트를 조절할 때는 여기는 에디트 버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 파란 노브가 편해가지고 파란 노브를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 버튼이 있습니다. 드럼 버튼 한번 짧게 누르면 지금 드럼이 분명히 나오고 있을 텐데 저한테 보이지 않는데요. 드럼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종류를 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리듬의 종류도 있고 스타일이 다니게 되죠. 그 다음 BPM이 주어져 있고 볼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짧게 한번 다시 드럼 버튼을 누르면 꺼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글로벌 버튼인데요. 글로벌 버튼을 통해서는 다채로움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O가 보이게 되는데요. 처음에 인풋 레벨이 조절 가능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액티브 픽업 등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데시벨을 줄일 수도 있으시고요. 오히려 인풋이 너무 약해서 높인다라고 하면은 최대 20dB까지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캡 모드라고 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보내지는 사운드들을 각자 원하는 쪽에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노캐비닛 모드를 ON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경우에 리얼 앰프 등에 연동해서 사용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믹서 등으로 보내가지고 사운드를 내는 형태로 해서 두 개의 사운드를 동시에 낸다 라는 방식도 가능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 다음 탭 템포 모드로 해가지고 프리 싱크, 모드, 클로즈, 딜레이, 싱크라고 되어 있죠. 프리앰프나 딜레이류는 탭 템포의 BPM에 맞춰가지고 싱크가 되어 있고 모듈레이션은 그렇게 되지 않는 방식인 겁니다. 자, 역시나 이 노브를 조절해가지고 원하는 방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익스프레션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다채로운 세팅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별도로 익스프레션 페달을 통해 가지고 개인 값을 조절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안 건드리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USB 오디오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레코드 레벨이 있고 그 다음 모니터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니터링 하신 사운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으시고요. 다음 레코드 모드 레프트가 웨스로 되어 있고 레코드 모드 라이트도 웨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드라이로 얼마인지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레프트 라이트를 보내서 한쪽은 웻, 한쪽은 드라이로 하면은 한쪽은 드라이한 시그널, 한쪽은 이펙팅이 많이 먹여지는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리앰핑을 하시거나 하실 때 좀 유용하시겠죠. 다음은 스위치 모드가 있어가지고 패치를 기본으로 하느냐 혹은 스톰프를 기본으로 가느냐. 아까 저가 스톰프 모드에 들어가는 법을 설명을 해드렸죠. 오른쪽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패치 모드로 해놓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로벌 EQ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오프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 로우 컷 프리퀀시와 하이 컷 프리퀀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음역들을 좀 잡으실 수가 있게 돼 있고, 파라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프리퀀시를 결정하고 그다음 Q 값에 결정한 다음에 게인을 높이거나 낮추는 식으로 해가지고 EQ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최종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랭귀지가 있습니다. 랭귀지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전 영어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영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팩토리 리셋이 존재합니다. 팩토리 리셋을 통해 가지고 얼마인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세팅을 다 없앨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어바웃에서는 지금 현재 펌웨어 버전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적인 조작을 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베이톤 GP1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일단 당연히 사이즈와 포터블함이 되겠죠. 제가 손을 쫙 핀 게 오히려 사이즈가 클 정도로 지금 이 베이톤 GP100은 작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터블함에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글로벌 EQ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모든 사운드에서 일단 로우 컷을 하고 또 200Hz 근처 영역대를 좀 컷을 하고서 사운드를 내보내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그것은 글로벌 EQ를 통해서 그걸 얼마나 구현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이펙트를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시그널 체인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전 특히나 IR을 통해 가지고 어쿠스틱이나 클래식 기타 사운드를 내게 될 때 바로 이 운용이 너무나 유용했어가지고 바로 추천을 해드린 부분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요. 당연히 단점은 이 버튼의 영역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서 라이브를 해봤었는데 버튼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이게 실수로 다른 걸 누르거나 두 개를 동시에 누를 확률이 좀 높아요, 생각보다. 제가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아도 이 버튼과의 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잘못 누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늘 그렇듯 멀티 이펙터로서의 단점 중 하나인 이펙터를 빨리 켜고 끄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하다. 그래서 사전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GP200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이펙트마다 누르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되는데 GP100은 그것보다 좀 낮은 단계의 모델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좀 욕심인가 싶긴 한데 사운드의 아웃이 언밸런스드 아웃밖에 없어가지고 좀 밸런스드 아웃풋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욕심을 부려보는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주어져 있지만 샘플 레이트가 44.1kHz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악들이 주로 48kHz의 샘플 레이트로 작업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조금 확실히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만족을 하며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사운드 영역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풀스위치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최종단의 글로벌리티를 통해가지고 사운드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서 저에게 작동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애정을 하고 있고요. 사운드의 확장성도 좋습니다. 앰프 헤드의 모델링이 좀 마음에 안 드실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좋은 IR 파일이 있으면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기기 자체가 가진 한계점도 넘어설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추천해드릴 수가 있고요. 곡의 작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이걸 외부 이펙터로서만 사용해서 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인풋을 넣어가지고 녹음을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사운드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분들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린 바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의 사운드 퀄리티도 굉장히 만족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업으로서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 통해가지고 좀 가볍게 하고 싶을 때 가벼운 공연 혹은 가벼운 녹음이다 할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채널 사운드시티의 최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